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주차 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프레스에 대한 방어 대책에서부터 그리고 롤러의 작업 안전 수칙까지 이 장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로는 4.11 프레스에 대한 방어 대책입니다. 방어 대책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작업 방식에는 No hand in die, 그러니까 손을 다이 속에 밀어넣지 않는 방법과 그리고 손을 다이 속에 집어넣어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작업군으로 구분해서 방어 대책을 고안을 하고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No hand in die 방식인데요. 이는 작업자가 손을 금형 속에 넣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넣을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안전화를 추진하는 그러한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손을 넣을 수 없도록 한다든가 또는 손을 넣을 필요가 없도록 한다든가 이와 같은 방법들이 되겠죠. 이 대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 핸드인 다이 방식은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작업자의 손이 금형 사이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러한 방식들인데요. 이때는 대책으로서 방호장치, 여기 고장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호장치입니다. 이거 방호장치, 그러니까 가드죠. 가드를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 핸드 인 다이 방식인데요. 얘는 어떤 경우냐면 방호울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방호울이 부착되어 있다고 해도 그 개구부가, 그러니까 개구부 이외에 그 다른 쪽의 틈새들은 8mm 이하가 되어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전 금형을 부착한 프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도 또한 어떤 경우냐면 상형과 금형이 상형과 하형으로 되어 있겠죠. 이 상형과 그리고 이 하형 사이 틈새 또는 가이드 포스트하고 부시와의 틈새 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8mm 이하가 되어서 손을 넣을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손을 넣을 수 없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넣을 필요가 아예 없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요, 전용 프레스 도입. 여긴 전용 프레스는요, 작업자의 손을 금형 사이 상형과 그리고 하형 사이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도록 한 그러한 프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자동 프레스는요, 자동 송급 그리고 배출 장치를 그런 부착한 그런 프레스로 아예 손을 넣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것들이 노 핸드인 다이 방식이고요. 그럼 핸드인 다이 방식을 살펴보면요, 얘네들은 손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작업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첫 번째 요 가드식 방어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손 쳐내기식이나 또는 수인식,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지 성능에 상응한다는 말은요. 얘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런 고장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어 대책은요, 양수 조작식 또는 감응식, 얘는 요 뒤에서
다시 하나씩 보다 더 세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양수 조작식은요, 양손이 버튼 위에 다 똑같이 얹어져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조작을 하고 있어야만이 얘가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응식은요, 얘가 감지를 해서, 그러니까 센서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센서를 이용해서 얘가 위험 영역에 들어오면 그 운전이 또는 작동이 정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방호 대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죠.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주로 핸드인 다이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가드식인데요. 요 게이트 가드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위험 지역이죠. 그러니까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그 위치죠.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가드예요. 가드니까 부착이 되어 있겠죠, 기계에. 그래서 가드와 동력부를 연동시켜서 요 램이, 여기 보면 램 또는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상형 금형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램이 작동 중에는 절대로 요 가드를 조작을 할 수 없어요. 열 수가 없고요. 얘가 작동을 하려면 가드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닫혀야만이 이 슬라이드 또는 램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안전 장치가 게이트 가드식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여기 좀 망처럼 되어 있는 요 울이 그 가드인데요. 게이트처럼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게이트 가드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있냐면 이제 수인식이 있어요. 한번 수인식인데 여기 설명을 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 사람 손목하고 요 사람 손목의 끈이, 요 줄이 어디까지? 여기 슬라이드, 이게 요 슬라이드죠. 요 슬라이드가 그러니까 그 램 역할을 하는 애들이죠. 요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하고 이 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런 줄이에요. 이제 그 정도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한번 내용으로 들어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인이요. 손을 당기는 거죠. 작업자의 손하고, 그리고 기계의 운동 부분 슬라이드가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런 케이블이나 로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요, 그 기계가 위험한 작동을 하게 될 때 손을 우영우영 밖으로, 요놈 한번 딱 당겨 보면 요놈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럼 양쪽 손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우영우영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방호 장치예요. 장점으로는요, 연속 낙하에도, 이놈이 연속 낙하에도 재방지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여분의 조작이, 추가로 조작이 이거 이에요. 추가로 다른 거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되돌림식에는 요 끈의 길이가 적당하면 특별히 수공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이제 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단점이죠. 그 작업 반경에 요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요 루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슬라이드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우영우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 반경에 이제 제한이 돼요. 이 끈의 줄 때문에. 요 끈의 줄이 너무 길면 얘가 슬라이드가 내려온다고 해도 손이 수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환경에 대해 제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한 때문에 이제 작업자의 그 작업이 또는 손이 구속이 되겠죠. 딱 일정한 범주 내에서 구속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생산성에 이제 저하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이게 매 작업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 스트로크가 요 놈이 이렇게 내려오는 요 거리죠. 요 스트로크가 짧은 경우에 요 프레스를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짧은 프레스인 얘기죠. 요 거리가 짧은 경우 이게 스트로크예요. 짧은 경우에는 얘가 되돌리는데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손이 밖으로 오염지역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데 거기 되돌리는데 시간이 되게 짧아지겠죠. 그래서 되돌리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손쳐내기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얘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얘를 좀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가 위험지역이죠. 그러니까 작업점이잖아요. 그런데 작업자의 손이 여기에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요게 손쳐내는 방호 장치죠. 요놈이 사람 손이 여기에 딱 이쪽에 오게 되면 얘가 감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딱 쳐내는 거예요. 예, 이 안으로 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요건 좀 칼로로 만들어서 그렇고요. 요놈을 보시면 더 편해지겠네요. 그리고 요게 폭이고요. 진폭이고요. 요게 방호판의 높이예요. 방호판의 높이가 요 높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내용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본론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레스가 작동할 때 레버 요놈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레버인데요. 레버나 뭐 또는 링크 캠 등으로 연결된 미안합니다. 이게 제수봉이고요. 레버는 따로 있네요. 이런 제수봉이 우리가 위험구역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전면역이죠. 위험구역 여기가 위험구역 전면에 손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놈이 움직이는데 왼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손을 쳐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 손쳐내기식 요 방호 장치는요, 요 슬라이드 여기 지금 여기 램에 연결돼 여기겠죠? 요놈들이 슬라이드겠죠? 여기 요 슬라이드가 작동할 때 요 제수봉이 길이나 요 진폭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짧아 봐요. 아니면 요 램이 작동하는 스트로크가 그게 뭐죠?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얘가 만약에 요 제수봉이 너무 짧다고 그러면 요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 실제 손을 못 쳐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요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폭도 요 놈인데요. 진폭이 작은 경우에는 얘가 충분히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얘가 진폭이 충분해서 이렇게 이 작업 영역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수봉의 길이 그리고 진폭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방호판인데요. 요놈이 여기 방호판이거든요. 여기 방호판인데요. 그 손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방호판이여야 되는데, 이때 보면 요 방호판의 폭이에요. 요 폭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진폭이죠. 진폭이 이렇게 반이에요. 요 방호판의 폭은 요 금형의 어디 반쪽, 얘가 이렇게 쳐나게 되면 요 방호판의 반쪽 이상을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방호판의 높이는요, 이게 방호판의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높이가 되겠죠. 요 높이는 적어도 어디 이상 돼야 문제가 없겠어요? 요게 금형의 상형하고 금형의 하형이 있잖아요. 그 하형 사이가 뭐예요? 행정길이잖아요. 이게 스트로크이잖아요. 스트로크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놈이 여기를 다 이렇게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요 높이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그 행정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 손을 온전하게 밖으로 쳐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그 정지 성능에 상응하는 고장률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어떤 방법이냐면 기계를 그러니까 프레스를 작동시킬 때 그 작업점에 위험구역이죠. 작업점에 아예 손이 놓이지 않도록 요 조작 버튼이나 아니면 요 조작 레버를 2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2개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양손으로 2개의 단추 또는 2개의 레버를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할 때만이 뭐가 돼요? 얘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손으로 작동을 하니까 양손 다 어디를 벗어나 있어요? 예, 작업점을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작 버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거리가 너무 길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사람이 조작하기 편해야 되니까 요 단추나 그 버튼이죠. 요 네버간 거리는 얼마 정도? 한 300mm. 요 길이가 300mm. 요 정도 300mm면 이제 작을 수도 있고 뭐 좀 큰 사람들은 불편하면 그보다는 좀 크게, 그리고 그 이하가 되면 너무 붙죠. 그러니까 300mm 이상 이렇게 떨어뜨려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요 양수 조작식에는요, 양수 조작식이 있고 양수 기동식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했던 게, 요 위에서 설명했던 게 양수 조작식이죠. 양손으로 그 버튼을 누른 버튼이죠. 이 놈을 동시에 누르고 있을 때만이 요 프레스가 그 작동을 하고요. 2손 중 어느 한 손이라도 떼어버리면 기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지가 되겠죠. 이게 양수예요. 그 다음 양수 기동식은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양손으로 누름 단추 조작 장치를 동시에 1회 누르면 기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그리고 정지는 정지 단추죠. 정지 단추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일행정 할 때마다 한 번씩 정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행정이니까 한번 왔다가 다시 원 위치로 들어가면 이게 일행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지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한 행정당 1회 그 정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대책이 방어 대책이 양수 기동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 감응식이 있죠. 감응이라는 건 뭐예요? 감응 말 그대로 전자식이잖아요. 이제 광전자식인데요. 이거는 신체 여기 센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요. 이 뒤에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띄워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광선이잖아요. 그쵸? 여기 한쪽에는 투광하는 놈이 있고 뭐 이쪽에서 투광한다는 게 빛을 쏘는 거겠죠. 그쵸? 전자는 광전자식이니까 광전자를 쏘겠죠. 그리고 한쪽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받아주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투광이 있고 그리고 수광이 있는데요. 여기 요놈이 양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설치돼 있어서 여기 투광을 하죠. 광을 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요? 사람 손이 요 영역 여기가 저 테이블일 거고 테이블 위에 위험점으로부터 요 설치되는 요 포스트가 저 뭐죠? 요 놈이 설치되어서 여기 쏘는데 광전자를 쏘는데 요 딱 앞에 오면 광전자의 감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정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요놈들이겠죠? 요놈들이 이거 요놈들이 이제 얘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되었으니까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자식은요, 이제 신체 일부가 어디에요? 그 광전자를 투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포스트가 있죠. 그 위험 구역 내에 접근하면 이제 센서가 이를 감지해 가지고요, 어디로 보내요? 이제 동력 전달 장치로 신호를 보내서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그 금형의 상형이 장착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정지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광전자식에서 자, 얘가 한번 정지가 됐잖아요. 얘가 그 센서가 작업자의 손을 아니면 신체 일부를 이렇게 감지를 해서 정지시키고 나면 이 광선의 차단을 멈춘다고 해도 이게 언제 멈춰지겠어요? 이제 손을 빼봐요. 거기서 손을 빼버리면 광선이 차단이 이제 안 되고 정상적으로 광선이 투광, 수광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얘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 그 재작동을 동시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작동을 하기 위한 이제 조작이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좋죠. 이게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전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잦겠어요. 이제 고장이 좀 잦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좀 말을 바꾸어 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생산성이 어떻게 했어요?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면 얘를 어떻게 해요? 회피한다고요. 얘를 작동을 안 시킨다고요. 실제로 예전에도 이런 방식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온전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있기는 했었지만 이제 고장이 잦고 그리고 좀 생산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회피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하는데 그 앞에 특정한 영역을 점유하니까 그래서 설치하는데 좀 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요거를 그 작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작동을 아예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수작업을 하다가 뭐가 일어나요? 아주 재해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례를 찾아서 보다가 실제 다친 사람을 봤더니 손가락이 8개가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회피했던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이게 뭐죠? 어떤 물리적으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투광을 하는 거잖아요. 투광하고 수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시계가 뭐가요? 어떻게 되죠? 차단이 안 돼요. 시계가 차단이 안 되니까 작업에는 작업에 시계가 차단이 되어서 주는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장점이 또 있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는데 요놈 두 개를 딱 띄워서 여기다 그려놓은 게 요놈이죠. 그쵸? 손이 이렇게 여기에 딱 되면 요 광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차단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감응하는 거예요. 여긴 제가 용어를 별도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한계까지, 그러니까 위험 지역까지잖아요. 또는 작업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 작업점까지 어디야 그 투광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요 작업점까지 거리가 여기가 이렇게 투광할 수 있는 포스트가 있으면 작업점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요 거리가 200mm 그런 얘기예요. 위험 한계까지 200mm 이하인 프레스에서는 우리가 차광폭을 여기 좀 차광이 광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이게 뭐이겠어요? 이게 차광폭. 차광폭이 하여튼간 얼마 이하가 돼요? 30mm 이하가 되도록 방호 장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형 프레스인 경우에는 얼마? 요 광축하고 테이블 앞면하고 요 수평 거리가 얼마 이상이요? 거리가 400mm 이렇게 넘어서 충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지금 400mm 이상. 이런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 공간이 충분히 생기니까 작업자의 손이 또는 신체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면 이 테이블에 평행하게 또는 테이블의 수평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200mm에서 300mm 요 사이마다 뭐를 추가로 보조 광축을 추가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 장치가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축의 수 이렇게 돼 있는데, 광축의 수라는 건 여기 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광축이 이 광선이잖아요. 이 광선 축수가 적어도 몇 개 이상 돼야 된다고요? 예, 2개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요 광축 간 간격은요, 적어도 얼마가 되죠? 예, 50mm 저 이하가 돼야 돼요. 여기 앞에서도 얼마 이하가 된다고 그랬죠? 오염 한계까지 거리가 200mm 이하인 경우는 3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축이 12개 이상, 그래 12광축 이상이죠. 이런 경우 광축하고 작업 전까지 보통 이렇게 500mm가 넘는 경우에는요, 굉장히 크죠. 그럼 이 차광폭도 얼마? 그 40mm 이하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얘들은 그 광축수가 그 2개일 때, 2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미니멈이 2개 되겠죠. 위는 있어야 되고 아래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50mm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저 뭐죠? 광축하고 작업점 사이 거리가 얼마? 500mm 넘는 경우에는 차광폭을 더 줄이라는 거죠. 얼마까지? 40mm 이하로 이제 더 줄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요 안전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광선이 이렇게 쏘이게 되면, 아이고 그림이, 광선이 투광이 될 거 아니에요. 광선이 이렇게 투광이 되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이제 작업점이 되겠죠. 여기가 요 위치가 작업점. 그럼 우리는 이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요 거리, 이제 요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요 거리를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뭐라고 해요? 안전거리, 이런 얘기예요. 안전거리. 이해하셨죠? 자, 단위는 보면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이 안전거리 D는 1.6 곱하기 TC 플러스 T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선 단위가, 얘들은 미리세컨드예요. 미리세컨드. 이거 그게 뭐죠? 왜 단위가 불일치하느냐? 여기는 미리세컨인데 여기는 밀리미터냐?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역학적 개념으로 여기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이건 거리를 결정하는 기준값으로 미리세컨을 쓴 거예요. 요 TC는요, 컨택이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딱 감지되어서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시작할 때까지, 그때 걸리는 시간이에요. 시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정지할 때까지 또 시간이 있죠. 그렇죠? 급정지 기구에,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감지된 이후에, 감지되면서 급정지 기구가 작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밀리미터니까요. 우리가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00분의 1 세컨 또는 1000분의 1 초가 되겠죠. 얘는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해서 언제? 요놈이 프레스가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되나요? 이것도 단위가 미리세컨이니까 1000분의 1 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시간으로 바꾼다고 1000분의 1 나눠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10mm, 여기 0.8 해볼까요? 0.8ms. 여기가 0.8ms이면 요놈이 어떻게 되죠? 1.6 곱하기 1.6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걸 0.5로 하면, 그쵸? 0.5로 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1.6. 그리고
0.5 플러스 0.5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1 밀리미터. 안전거리가 1mm.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 안전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한 자락만 더 보고 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전장치 선택 기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프레스에서 전부 다 어떤 방식일 것 같아요? 예, 핸드인 다이 방식이에요. 손을 밀어 넣어야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크링크 프레스하고 에가 프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뭐죠? 크링크 프레스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이 크런치가 핀 크러치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마찰 크러치가 있는데요. 요 크러치 요 놈의 뭐죠? 분당 스트로크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당 스트로크 수가 1분당 120 행정을 한다는 거죠. 그 120 행정 이하, 120 행정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0 행정에서 40 행정 이상이 되면 수인식이나 아니면 뭐가 되죠? 손천내기식이 되고요. 그리고 분당 스트로크 수가 120 행정 이상이 되면 뭐를 써요? 양수 조작식을 쓰고요. 그리고 마찰 크러치에서는 광전자식, 가드식, 양수 조작식 이런 방호 장치를 이제 구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호 장치 선택 기준을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취하고 난 다음에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시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